엘리베이터 안은 좁고 공기가 무거웠다. 스테인리스 벽에는 형광등 불빛이 일그러져 반사되었고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은에게 쏠려 있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세댁,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예은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 한 푼도 안 준다면서. 숨이 막혔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집안의 일이 낯선 이웃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그제야 예은은 알았다.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흩뿌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함께 사는 시어머니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예은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은 앞으로 다가올 싸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다. 예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실은 희뿌연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커튼 사이 친정엄마의 다리는 두꺼운 깁스에 고정돼 있었다. 예은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붉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은 그동안 아이를 키워준 모든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다리가 이래서 어쩌냐? 미안하다.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죄책감이 짙게 묻어났다. 예은은 고개를 젓고 눈물을 삼켰다. 아냐 엄마, 우리 걱정은 마. 지금은 엄마 걱정만 해. 괜찮아. 예은의 엄마는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손주를 봐주고 있었다. 그런데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 그 사고로 인해 엄마의 다리는 크게 망가지고 말았다. 엄마가 다친 게 너무 속상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엄마는 예은을 걱정하고 있었다. 예은은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다. 이제 본인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니 더더욱 엄마의 말이 더 크게 와닿았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 급히 돌봄 교사를 구인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번뜩였다. 임신 시절 하루 20통씩 걸려오던 전화가 떠올랐다. 산부인과 앤 혼자 가라. 조리원은 헛돈이다. 남편은 부르면 안 된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를 잃을 뻔했던 기억까지. 예은은 잠시 숨을 고르다 전화를 받았다. 애는 내가 봐줄게. 한 달에 260만 원만 줘. 예은은 핏대를 세우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친정엄마는 병상에 누워있고 아이를 맡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예은에겐 다른 선택은 없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짧은 대답 속에 체념이 묻어났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짐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남편에게는 활짝 웃어 보였지만 예은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리를 잡았다. 낡은 여행 가방을 풀고 부엌에 앉자마자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다. 야, 장 보는 건 따로 줘. 월급은 월급이고 생활비는 또 있어야지.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부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칙을 고지하는 듯했다. 예은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통화에서 합의한 건 월 260만 원. 그마저도 선뜻 내키지 않아 억지로 받아들였던 조건이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자마자 생활비까지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드리자. 엄마가 밥도 챙겨주시잖아. 태연한 목소리 속에 예은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남편의 눈에는 어머니만 보였고 자신의 입장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주방 한쪽에는 방금 들여온 장바구니가 가득 쌓여 있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값비싼 고기들. 그러나 그 풍경이 예은에게는 무겁게만 다가왔다. 지갑은 점점 비어가는데 책임만 늘어가는 듯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거실에서 예은은 불 꺼진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마치 앞으로 이어질 싸움의 서막을 예고하는 듯 더 짙게 번져갔다. 거실은 두 얼굴을 가진 무대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빛났다. 우리 아들 왔나? 오늘은 너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다. 식탁 위에는 고기 반찬이 풍성했고 남편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 옆에서 예은은 조용히 숟가락만 들었다. 그러나 남편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냉장고에서 고기 반찬은 사라지고 아예 밥상엔 데친 나물과 김치가 놓였다. 애들은 고기 많이 먹으면 탈나. 어차피 나도 다이어트 해야 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정이었고 반박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부엌은 텅 비었다. 싱크대 위엔 그릇이 쌓여 있었고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어질러져 있었다. 반대로 남편이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면 식탁은 번쩍거렸다. 밥상은 늘 따뜻했고 시어머니는 온종일 살림을 돌본 듯 미소 지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예은에게는 그 평화가 가짜처럼 느껴졌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다른 연극. 그리고 자신은 늘 침묵하는 관객으로만 남아 있었다. 작은 균열은 어느새 금이 되어 있었다. 예은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넘겼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쌓여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사소했다. 저녁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아이가 부엌으로 와 중얼거렸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셨어. 아빠 없을 땐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돈 펑펑 써서 고기 살 돈이 없대. 예은의 손에서 칼이 멈췄다. 아이가 무심히 흘린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비난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이에게까지 이야기를 흘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예은은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했다. 남편과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불빛 하나 켜진 좁은 부엌, 접시를 정리하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분주했다. 예은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이한테 돈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월급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따로 장도 봐오는데 자꾸 제가 살림 축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내가 틀린 소리를 했나? 내가 얼마나 쓰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남편 힘들게 벌어온 돈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예은의 숨이 가빠졌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그 돈은 제 월급에서 드린 거예요. 매달 약속한 260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드리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에는 싸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내가 잘났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멀리서 애 봐주려고 올라왔는데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생색내나. 못 참겠으면 내가 알아서 하거라. 시어머니는 질린다는 듯 하던 걸 내팽개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예은은 대꾸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들이 결국 가슴 속으로 꿀꺽 삼켜졌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은 예은은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갈등은 돈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피하지 못할 정면 충돌이 다가오고 있음을. 며칠 전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부딪혔던 말다툼은 허공에 흩어진 먼지처럼 허망하게 끝났다. 예은은 대꾸하지 못한 채 억울함만 삼켰고 집안의 공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좁은 공간 안에선 낯선 이웃 아주머니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처음엔 평범한 인사말로 시작했지만 곧 대화는 다른 빛깔을 띠었다. 내가 들었는데 그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돈 한 푼도 안 준다더라. 그래놓고 애만 맡겨놓고 자기는 편하게 돌아다닌다지 뭐야. 말끝마다 예은을 향한 눈길이 스쳤다.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은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찰나 아주머니 한 명이 손끝으로 예은의 어깨를 툭 밀쳤다. 세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그 터치는 가볍고 짧았지만 예은의 가슴에선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히는 듯한 감각. 그제야 알았다. 집 안에서만 맴돌던 갈등이 이미 밖으로 흘러나가 자신을 둘러싼 시선으로 변하고 있음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예은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여전히 따라오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태연히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예은의 가슴은 깊이 내려앉았다. 통장 속 이체 내역, 매달 건넨 생활비. 그러나 그런 진실은 누구도 관심 있어 하지 않았다. 그제야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이 왜곡된 이야기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소문은 빠르게 번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불편한 말들이 일시적인 잡음이 아니었음을 예은은 곧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재수 씨, 제가 웬만하면 전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오세요. 제발 엄마 좀 아껴주세요. 아버지도 속상해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겨우 말리고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예은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흘린 이야기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몰지각한 며느리였다. 그날 저녁 남편은 무심히 말했다. 예은아, 엄마가 힘들어 하신다. 괜히 쪼잔하게 굴지 말고 생활비 조금 더 챙겨드리면 안 될까? 예은은 손끝이 저려왔다. 남편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보여준 건 언제나 다정한 얼굴과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남편은 그저 엄마가 힘들다는 말만 믿고 있었다. 예은은 참다 못해 통장 이체 내역을 내밀었다. 내가 안 드린 적 없어. 매달 꼬박꼬박 드렸어. 생활비도 따로 드렸고. 종이 위의 숫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돈 드린다고 다가 아니야. 너도 육아해봐서 힘든 거 알잖아. 장모님 계실 땐 잘하더니 왜 우리 엄마한텐 그렇게 박하게 굴어. 부엌 구석에는 장바구니와 영수증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영수증엔 본인 먹을 것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가득했다. 그래서 나는 매주 한 번씩 따로 장을 다시 봐야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함께 살림을 해왔다. 이 외에도 집안 곳곳 시어머니께 돈만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은 역시 살림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넘쳐났다. 하지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퇴근할 때면 이웃들의 눈길이 몸을 뚫고 스며드는 것 같았다. 예은에게는 도망칠 구석도 숨을 자리도 없었다.
예은은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미 굳어진 거짓이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대한 틀이었다. 그리고 그 틀을 깨지 못한다면 영원히 못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터였다. 그러나 예은은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이 집의 문을 두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등장이 모든 판을 뒤집게 되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집안 공기는 싸늘했다.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있었고 동네의 소문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예은이 내민 증거는 무시당했고 억울함은 설명할 수 없는 죄처럼 굳어졌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내가 멀리서 올라와서 애 보는데 며느리가 돈도 안 주고 부려먹는다 아이가.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그 말은 예은의 가슴을 끝내 무너뜨렸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조차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예은은 자신이 이 집에서 단 한 사람의 편도 가지지 못한 채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부엌 굴빛 아래 예은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는 생활비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꺼내 보일 대상조차 없었다. 남편은 믿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거짓을 흘렸으며 세상은 그 거짓을 더 크게 키워갔다. 숨이 막혔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가슴 속에서 올라온 물음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그 물음은 대답 없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예은은 이 집에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집 안은 적막이 아니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을 감아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뜨면 남편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예은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증명할 방법을 찾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예은은 이 싸움의 판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아이를 예은에게 떠넘기고는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 예은은 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집에 들어왔다.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하하호하던 남편은 예은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예은아, 너 엄마한테 나 몰래 잔소리해? 살림 하나하나 못하게 한다며? 예은은 숨을 고르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순간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온 탓이었다. 어머니, 이제 포항으로 돌아가 주세요. 더는 이렇게 못 지내겠습니다. 아이 돌봄 교사 따로 구할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내가 뭔데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도대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날 내쫓아? 연 이 집 아이고 내 아들 집이다. 내가 너희 애 키워주느라 내 생활 다 접고 올라왔는데 내가 고작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나. 그 순간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며 묵직한 기척이 흘러나왔다.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벙쪄 있었다. 포항에 있어야 할 시아버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시아버지는 굳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 새아가한테 다 들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나이 묵을 대로 처묻고 뭐 하는 짓이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여기 왜 계시지?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예은만이 그 순간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미 그녀가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 불 꺼진 거실 한쪽에 홀로 앉은 예은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끝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다가 끝내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아버님 제게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 행실이 바랐던 며느리였기에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무겁게 내뱉었다. 그래, 한번 말해봐라. 평소 행실이 바른 며느리를 믿었던 시아버지는 모든 자초지종을 들었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올라와 있었다. 시아버지는 집으로 와 예은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매달 시어머니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260만 원과 매달 200만 원 내외로 사용된 생활비 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매주 동네 사람들과 놀러 다니며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가 예은의 뒷담을 하던 녹음 파일 등을 전부 다 보여드렸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다 알게 된 시아버지는 천군 만마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혼자의 몫이 아니었다. 남편이 당황해 시아버지께 다가섰다. 아버지, 갑자기 오셔서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히 아들을 뿌리쳤다. 야, 네가 제일 문제다, 마. 네 엄마가 새아가를 동네서 제일 못된 년으로 만들어놨는데 니는 아무것도 몰랐다, 카이가.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억눌러 왔던 분노를 쏟아낸다. 안 그래도 네 엄마가 맨날 내한테 울며 불며 전화해서 새아가가 돈도 안 준다 카고 만날 첫날 집안일만 시킨다 카드만. 근데 이게 뭐고 주말마다 잘만 놀러 다니고 매달 260씩 꼬박꼬박 받아가고 생활비도 따로 챙겨간다 아이가. 거기다 뭐 네가 한 달에 280을 벌어? 네 포항서 일할 적에도 한 달 150밖에 못 벌었잖아. 그것도 기가 막힌데. 생활비라고 쓴 게 매달 200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억울하다는 듯 예은만 노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시아버지가 다시 일갈했다. 이 여편네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이고, 이 사람아 새아가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있고? 당신 잘한 거라고는 한 개도 없다 아이가. 뭐하노, 당장 집 안 싸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숙였다. 예은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억울했던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눈물이 차올랐다. 긴 고통의 끝에서 찾아온 해방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짐을 챙겨 방에서 나왔다. 이 와중에도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우에 갈라고 그러십니까? 자고 내일 가셔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일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예은의 속이 터지는 것 같이 답답했다. 그런 마음을 아는 듯 시아버지는 남편의 뒤통수를 손날로 후려갈겼다. 장난하나?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네 가장아이가? 네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온 동네서 욕먹고 있다는데 네 엄마만 중요하나? 남편은 머쓱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가시기 전 예은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교육을 잘못했다.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니께
이제 편히 쉬어라. 어려운 거 있거나 전마가 또 헛소리하면 지금처럼 내한테 연락하고 알았지? 예은은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쉬라는 말을 남긴 채 두 분은 집을 나섰다. 집안에는 긴 폭풍이 지나간 듯 숨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렸다.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버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했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반성과 두려움이 함께 깔려 있었다. 시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동안 이 사람이 받아간 돈, 내 다 돌려줬구마. 예은은 수화기를 꼭 쥔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돈은 괜찮아요. 아버님이 그걸로 맛있는 거 많이 드셔요. 저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만 억울한 사람 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내쉰 뒤 단 한마디를 남겼다. 고생 많았다. 그래, 쉬어라. 그날 이후 예은의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동네에 돌던 소문도 사실이 전해지며 점점 사라졌고 억울한 그림자는 걷혔다. 만약 나를 향한 거짓 소문이 사실처럼 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